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트럭들로 펼치는 레이스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자율주행을 하는 트럭들 영상을 보고 와, 20년 전에 상상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미래가 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요새는 자율주행이란 단어도 그리 낯설지도 않고, 하물며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도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보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저 물류 혁신을 이끌 법한 자율주행이 베이스인 트럭들을 관점으로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트럭이야 컨셉트카야? 트럭이 뭐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쁜 볼보의 베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럭에는 운전석이 없어서 완전 자율주행 트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량에는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센티미터보다 더 세밀할 정도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차량에 발생한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구동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중앙운송센터에서 통제되는데, 트럭들의 주행 상황과 위치, 배터리 상황, 화물이 얼마나 적재되어 있는지 또는 정비가 필요한지 등 여러 데이터를 보여주기에 업무의 시간 절약과 운송 정확성으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기계들과 로봇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에 운송 관련 직종도 아니지만 휴먼인 제가 오히려 벌써부터 소외되는 기분입니다. 여튼 베라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순수 전기차로 주 용도는 장거리 운송이 아닌 항구 및 대규모 물류센터의 단거리 화물 운송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의 기본인 타겟 분석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선박 컨테이너가 많은 항구에서 수시로 컨테이너를 옮기는데 탈부착식으로 손쉽게 컨테이너 교환이 이루어지니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 트럭이 상용화된다면 자율주행을 관리하는 중앙운송 시스템과 베라에 맞는 전기 충전소와 컨테이너 등 거의 볼보의 독점이라 볼보 주식을 살게. 벤츠에서도 자율주행 트럭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 경영자인 올라 카레니우스는 올해 제네바 모터쇼가 취소된 직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우선 대상을 승용차에서 트럭으로 바꾸기로 계획했다고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다임러 그룹의 벤츠는 트럭에 우선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것이 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다임러는 이미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토크 로보틱스 회사도 인수하고 미국 내 고속도로에서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운행 시험도 시작했습니다. 레벨 4단계는 자율주행 5단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데, 진짜 특이한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공공도로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소방차나 응급차가 와도 알아서 길을 내주어줄 정도로 정말 대단하죠. 별도로 운전자들의 휴식 시간도 필요 없고 운송 시간도 절약해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벤츠 주식도 사야 할까요? 한 명이 트럭 10대를 운전? 스웨덴의 자율주행 트럭 업체인 아인라이드는 2019년 5월 세계 최초로 공공도로에서 운전사 없이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을 선보였습니다. 아인라이드 팟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운영자를 통해 제어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되는데, 자율주행 중 문제가 생기면 운영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비디오 영상을 띄워 원격 운영자가 상황에 따라 트럭 운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여튼 미국에는 현재 트럭 운전자가 5만 명이 넘도록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아인라이드의 원격 제어 기술로 운송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운송 비용은 절감하고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 뭐랄까, 쉽게 말하자면 집에서 유로트럭 게임을 하는데 진짜 밖에서는 실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느낌이랄까요? 가까운 미래에 시뮬레이터 게임을 하듯이 돈을 벌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혹시 미래에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 시청자분께 한마디 드리자면, 이것은 진짜 게임같이 하면 안됩니다. 특히 GTA 하듯이 말이죠. 군집 주행으로 이끄는 현대의 자율주행 트럭. 대형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물류 산업의 핵심인 것을 느낀 현대도 자율주행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기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타 제조사들과는 달리 좀
뭔가 더 실용성을 추구한 너무 먼 미래 느낌이 아닌 현실감 있게 즉각 상용 가능할 것 같은 트럭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플랫 튜닝이라 하는 군집 주행입니다. 레이더 등 각종 센서들이 장착된 트럭들이 줄지어 함께 이동하는 일종의 자율주행 기술인데, 쉽게 예로 들자면 공사장으로 향하는 여러 대의 트럭들 중에서 선두의 트럭 운전자만 운전을 하고 뒤따라오는 트럭들은 일정 간격의 거리를 유지하며 줄지어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다시 거리를 넓히고, 다시 차가 사라지면 뒤를 따라붙고, 심지어 선두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시에 급정거를 하면 후방 차량들도 같이 거리를 유지하고 멈추게 됩니다. 군집 주행의 장점은 트럭의 공기저항이 최소화되어 연비가 감소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운전자들의 피로 누적을 유발하지 않아 대형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죠. 오늘은 김씨가 앞장서. 이 외에도 현대는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트럭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 유럽으로 수출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는 타 제조사들보다 수소차 부분에 더 강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더욱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것은 유럽이 2025년 이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이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추진 중이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400만 대의 수소 전기 트럭이 보급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수소 트럭이 나와서 수소차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면, 수소는 물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전 우주에 걸쳐 가장 풍부한 원소 중 하나입니다. 이 수소는 연료로 쓰는 자동차를 수소 연료 전지차라고 하는데, 수소는 수소 탱크에 저장되어 전기 발생 장치로 보내지고 산소와 만나 전기를 만들고 모터를 움직여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서 차량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기차와 함께 미래의 내연기관 차량들을 대신할 후보 중 하나인데, 수소차는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는 연료비가 싸고 출력이 높으며 친환경적이죠. 또 전기차에 비하면 충전 시간도 짧고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갈 수 있어서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소차가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수소를 만들려면 어찌됐던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완벽하게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점이죠. 오늘은 트럭이 주제였으니 수소차에 관한 것은 나중에 기회되면 더 길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마치기 전 이번 자율주행 트럭 영상을 다루면서 현대자동차를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현대자동차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은 모터스포츠를 다루다 보니 현대자동차가 많이 등장하고 세계적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잘하고 있다고도 언급을 했죠. 우선 89브로스는 현대와 1도 관련이 없으며 그냥 잘한 건 잘한 것이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차량 결함이나 소비자들과의 문제, 그리고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칭찬을, 못한 건 못한 거대로 비판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브로스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